네 눈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커져. 있잖아, 콜린. 지금 무슨 생각해? 그거. 화원? 아니, 봄. 난 봄을 진짜로 본 적이 없어. 나도 인도에 있을 때는 봄을 본 적이 없어. 거긴 봄이 없으니까. 저번에 네가 내 방으로 와서 봄이 왔다고 했을 때 넌 뭔가를 몰고 온 것 같았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 전에 책에서 꽃으로 잔뜩 치장한 사람들이 즐겁게 웃고 춤을 추면서 피리를 불어대는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생각도 났어. 봄은 정말 그래. 꽃이랑 나뭇잎들, 새랑 동물들은 정말 우리 몰래 춤추고 노래하고 피리를 불걸? 아이들은 그 모습을 상상하며 신나게 웃었다. 드디어 콜린이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 힘센 하인이 콜린을 안고 내려가 휠체어에 앉혔다. 어른들이 사라지자 기다리고 있던 디커는 천천히 콜린의 휠체어를 밀었다. 메리는 그 곁에서 걸었고 콜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에서 향기가 나. 이건 무슨 냄새지? 황무지에 가시금작화가 피어 있어 얘. 오늘 가시금작화한테 날아온 벌은 운수대통입니다. 아이들은 단쟁이 덩굴이 빽빽히 우거진 산책로를 지났다. 그리고 드디어 비밀의 화원 앞에 도착했다. 콜린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기야. 이게 문이야. 들어가자. 아이들은 비밀의 화원의 문을 열었다. 콜린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화원 안에 들어온 콜린은 눈에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메리나 디컨이 처음 화원에 들어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멍한 얼굴로 화원을 둘러볼 뿐이었다. 초록빛 작은 잎사귀들과 색색으로 반짝이는 잔디, 날개를 파드락거리며 날아다니는 새들, 따뜻한 햇볕과 온갖 향기가 콜린의 몸을 감쌌다. 콜린의 몸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난 나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메리, 디컨, 난 오래오래 영원히 살 거라고. 그날 오후의 세상은 오직 콜린만을 위해 눈부시고 아름답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멋집니다. 지가 살아온 날 중 최고의 날입니다. 맞다. 세상에 이렇게 근사한 날은 없을 것 같지? 디컨의 감탄에 이어 메리가 말했다. 콜린도 꿈결인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날 위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메리가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래, 모든 게 다 최고야, 콜린. 디컨은 자두나무 아래로 콜린의 휠체어를 밀고 갔다. 붉은 가스물새는 어디 있을까? 인자 자주 보게 될 깁니다. 알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먹이를 갖다 주느라 무지하게 바쁘거든 예.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풀밭에 앉았다. 그런데 디컨이 막 피리를 꺼내려는 순간 콜린의 눈에 처음 보는 나무가 들어왔다. 저기 아주 늙은 나무가 있네? 가지들이 모두 회색빛이야. 잎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죽었구나. 그렇지? 메리와 디컨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디컨이 말을 했다. 예, 하지만 온통 장미가 덮어 있습니다. 장미꽃이 피면 죽은 가지들을 모두 덮어버릴 거예요. 그럼 죽은 나무가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무로 보일 게 분명합니다. 그래? 그런데 큰 가지 하나가 부러졌나 봐. 왜 부러졌을까? 그건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메 도련님, 저기 좀 보이소. 붉은 가스물새가 왔어 얘. 지짝에게 줄라고 뭘 가지고 왔나 봐 얘.
콜린은 불 위에 뭔가를 물고 있는 붉은 가스물새를 바라보았다. 붉은 가스물새가 제 짜 같아 차를 가지고 가나 보네. 벌써 티타임이 되었나 봐. 콜린의 이야기를 듣고 메리와 디컨은 마음을 놓았다. 메리는 디컨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물새가 오다니. 그건 분명 마법이야. 우리 어메가 그랬는데 얘 크레이브 마님도 다른 어메들처럼 도련님을 돌보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일찍 죽은 어메들은 자식한테 되돌아와서 지켜주고 한다고 해. 정말 마님이 우리한테 이 비밀의 화원을 알려주고 콜린 도련님을 이리로 데리고 오게 했는지도 모르지 얘. 메리는 그 모든 순간이 마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붉은 가스물새가 날아온 것도 디컨이 마법을 부린 것만 같았다. 난 내일도 모레도 여기 올 거야. 봄을 봤으니까 여름도 볼래. 모든 생명이 여기서 자라나겠지? 나도 여기서 자랄 거야. 물론이지 예. 도련님은 그리하실 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걸어도 다니고 땅도 파게 만들 깁니다. 뭐? 내가 걷고 땅도 팔 수 있다고? 콜린은 조심스레 디컨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예. 다른 사람처럼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련님은 그저 겁을 내는 기라예. 무서워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걸을 수 있어 예. 하지만 내 다리는 너무 가늘고 약해. 땅을 짚기가 무서워. 콜린은 조용히 땅에 들어 누웠다. 새 아이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까마귀 수트도 졸린 듯 낮은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당장이라도 까마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저건 누구지? 그 순간 콜린이 겁먹은 소리로 속삭였다. 콜린이 가리키는 곳에는 사다리에 올라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벤 할아버지가 있었다. 벤은 메리를 보며 주먹을 흔들었다. 메리 애기씨, 도대체 거길 어떻게 들어갔는겨? 아, 할아버지! 벤은 메리를 향해 종주먹을 들이대다 우뚝 멈춰버렸다. 콜린이 휠체어를 타고 담 가까이 다가왔던 것이다. 할아범, 날 알아? 물론이지, 도련님. 알고 말고 예. 도련님 눈이 딱 마님 눈하고 똑같다 아입니까? 가엾게도 도련님은 병신이지. 나? 난 병신이 아니야. 그래, 콜린은 병신이 아니야. 손톱만한 혹도 없다고. 절대로. 메리도 흥분해서 외쳤다. 그럼 도련님 등이 안 굽었어, 예? 그래. 그럼 도련님 다리는 괜찮아, 예? 안 굽었는가, 예? 벤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뭐? 이리 와. 당장 이리 오라고. 콜린은 다리가 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콜린은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다. 콜린은 무릎을 덮고 있던 덮개를 치웠다. 디컨이 콜린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콜린은 야윈 다리를 뻗어 잔디가 난 땅을 디뎠다. 다음 순간 화살처럼 꼿꼿하게 콜린은 땅 위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입을 딱 벌렸다. 자, 날 봐. 도련님도 내처럼 똑바로 섰습니다. 요크셔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훨씬 똑바릅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거짓부렁이를 한 거고만요. 도련님은 건강한 사내가 되실 깁니다. 벤은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렸다. 콜린은 벤에게 화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디컨의 팔을 잡고 떨어져 있는 나무까지 걸어갔다. 콜린은 나무에 기대에 혼자 서 있을 수 있었다. 화원으로 들어온 벤에게 콜린이 외쳤다. 날 봐.
내가 꼽사등이야? 내 다리가 굽어 보여? 모두 내가 죽는다고 했지만 난 안 죽어. 절대로. 그러면 도련님이 왜 죽습니까? 도련님은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네, 장담합니다. 콜린은 나무 아래 앉았다. 그리고 벤에게 이 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사실 지는 계속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님 부탁을 받았거든요. 마님? 예, 도련님 어머님 말입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 그럼 이게 우리 엄마 정원이었단 말이야? 야, 마님이 이 화원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얘. 그래, 나도 이곳이 좋아. 이제 이곳은 내 뜰이야. 나의 비밀의 화원. 맞습니다, 도련님. 지는 마님이 돌아가시고도 계속 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마님은 참말로 고운 분이셨어, 예. 지한테 벤, 내가 이곳을 돌보지 못하게 되더라도 자네가 내 장미를 돌봐줘 라고 말씀하셨지, 예. 마님이 진짜로 멀리 떠나시고 난 뒤에는 아무도 이 정원에 못 들어오게 했지만 지는 계속 왔습니다. 저 담을 넘어왔지에.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다리가 아파 2년 동안 못 들어왔는데 문이 생기고가 참말로 좋습니다. 관절염 걸린 늙은이한테는 문으로 당기는 게 훨씬 쉬우니까예. 벤, 그동안 우리 엄마의 정원을 돌봐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날 위해 비밀을 지켜줘. 말을 마친 콜린은 삽으로 조금씩 땅을 파기 시작했다. 벤과 아이들은 콜린의 가느다란 손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콜린은 디컨에게 사투리로 이야기했다. 네가 날 걷게 하고 땅도 파게 해준다고 했지? 내는 진짜로 걸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으로 땅도 파고 있다. 콜린의 말을 듣고 벤이 껄껄 웃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이 이제 진짜 사내처럼 말씀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도련님은 모름지기 요크셔 사내지 예. 어디 여기 뭘 좀 심는다고 예? 그래, 뭘 좀 가져와 봐. 벤이 장미 한 뿌리를 가지고 왔다. 콜린의 하얀 손에 흙이 묻고 장미 향이 배었다. 콜린은 정성을 들여서 장미를 심었다. 내 손으로 해냈어. 내가 장미를 심었다고. 아, 이 모든 건 마법이야. 그 뒤로 아이들은 매일같이 비밀의 화원을 찾았다. 화원은 몇 달 사이에 눈부시게 변했다. 연두빛 새싹이 올라오고 색색의 꽃봉오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그 모든 것을 마법이라고 불렀다. 모든 틈 사이 구석진 곳까지 꽃이 피어났다. 아이리스, 백합, 참제비 꽃갈, 참외 발톱꽃, 초롱꽃, 양귀비가 다투어 피어났다. 그리고 장미. 장미 향기가 비밀의 화원을 가득 채웠다. 어느 날 콜린은 디컨과 메리, 벤까지 불러놓고 의젓하게 입을 열었다. 난 마법을 믿어. 메리가 처음 이 화원을 발견했을 때 이곳은 죽어 있었지만 이제 너무나 생생하게 다시 살아났지. 그게 바로 마법이야. 마법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거든. 또한 마법은 나를 일어서게 만들었어. 난 건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확신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하지. 나한테는 마법이 있어. 마법 덕에 난 누구보다도 튼튼해질 거야. 어떤 일을 계속 생각하고 바라면 마법처럼 분명 이루어질 거라고 난 믿어. 그들은 모두 책상 다리를 하고 동그랗게 둘러앉았다. 그리고 콜린이 조용히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햇님이 빛난다. 꽃들이 피고 뿌리들이 잠을 깬다. 모든 것은 마법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마법이다. 마법은 내게 있다. 마법은 콜린 크레이븐의 등에 있다.
마법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마법이여, 날 도와다오. 콜린은 계속 이런 말을 되풀이한 뒤 일어섰다. 그리고 앞장서서 화원을 걷기 시작했다. 콜린 옆으로 디컨과 메리가 서고 벤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동물들도 그 행렬을 따랐다. 콜린은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었다. 무언가 콜린을 세워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콜린은 나무 아래로 되돌아왔다. 마법에 효험이 있어. 난 해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튼튼해져서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 난 내 두 발로 아버지한테 가서 건강한 어른이 될 거라고 말할 거야. 크레이븐 씨는 그동안 콜린이 자기처럼 곱사등이 될까봐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것이 콜린을 가장 슬프고도 화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콜린은 자기가 걷는 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표정을 기쁘게 상상할 수 있었다.